그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필요한 방식으로 제가 알아서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요. 전체 회의 전에 어느 정도나 검토했습니까? 일부를 누락시키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그걸 페이지 한 페이지 다 따져가면서 아니 전원을 다 봤냐고 여쭤보잖아요. 예, 다 왜 봤습니다. 동문서답을 하세요? 예, 다 봤습니다. 83명을 다 봤다는 말씀이시죠? 그 지원 서류 이외에 국민 의견 수렴 서류도 다 봤습니까? 국민 의견 그런 서류가 존재하는지 모르세요? 아니 알고 있습니다.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세요? 예, 그 부분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예. 결격 사유 조회한 서류도 보셨어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대로 안 봤다는 말씀을 지금 실토하시는 건가요? 그 전체 회의 전에 혹시 사전에 검토하신 그런 내용을 토대로 일부 후보자를 추리시고 전체 회의에 들어가셨습니까? 예, 주변에서 도움 주지 마십시오. 뭐 다시 한번 묻습니다. KBS 이사 누가 선임됐습니까? 예, 제가 잘 듣고 있으니까 언성 안 높이셔도 되겠습니다. 되고 톤 조절은 제가 합니다. 예, 건방 떨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자료 보지 말고 기억에 의존해서 답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가 않아 보입니다. 노정면 의원님, 잠시만. 그 증인은 이게 위원이 질문할 때 답을 막 하면 꼬여서 결과적으로 들리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1분 30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예.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기회를 아닙니다. 좀 주시고 아니요. 얘기를 하시는 게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장악위로 만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끄러울 정도로 당당한 행태에 위원장과 직무대행 모두 수호지심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권력의 사유화를 넘어서 국기문란, 권력농단의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전에 정치적 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 정부 조직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정해진 매뉴얼, 법과 원칙 그대로 처리하면 된다라고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일할 때는 개인적인 신념을 덜어내고 있다. 공정하게 일한다면 문제될 게 없고 그렇게 하기 위해 애를 쓴다. 2022년 직무대행이 권익위 부위원장 시절에 한 언론사와 했던 인터뷰 내용입니다. 권익위 부위원장직을 맡으시다가 이제 방통위 부위원장직을 맡으셨죠? 예, 지금도 그 인터뷰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고위공직자는 배우자가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수사도 안 받는 세상이 된 겁니까? 혹시 본인 가족이 명품백 받아오면 돌려줍니까? 안 돌려줍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일단 저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법대로 원칙대로 저는 일 처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오늘 청문회의 주제는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질문은 좀 이 청문회에서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김태규 대행께서는 지금 장관급 방통위원장의 직무대행이십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은 김태규 대행에 관하여 자질 검증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말고는 위원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런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저를 참고인으로 바꿔주십시오. 안 바꿉니다. 그런 요청도 하지 마십시오. 증언 내용을 여기는 김태규 직무대행의 판사실이 아닙니다. 국회입니다. 그래서 답변하십시오. 시작하세요.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 같은 부적격자가 공직을 맡은 이유가 뭔지 그 본질과 자격에 대해서 물어볼 자격이 있습니다. 답변 못 하신다는 거잖아요. 증언 거부 사유조차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답변 못하는 태도 자체가 김태규 증인의 답변이라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권익위 수뇌부에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 내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의협심과 정의감이 강하고 특히 부패 방지 분야 및 권익위에 애정과 전문성을 가졌던 한 공직자가 윗선의 부당한 압박에 의해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 윗선은 누구입니까? 본인 포함되시죠? 유가족들과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오던 양심적인 공직자에게 사과할 생각 있으십니까? 저는 달리 계속 이 질문을 해 주신다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권익위 부위원장 시절에 부정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며 종결을 강하게 추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뻔뻔스럽게 공직을 맡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직무대행이 가는 길에 법과 원칙과 매뉴얼은 모두 사라지고 편법과 탈법, 정치적 편향과 내로남불의 불공정과 자기 편에 유리하게 왜곡된 정의만 남아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장과 똑같이 처참할 정도로 편향적인 성향을 위원장과 함께 국가 시스템에 투영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허물어뜨리고요. 권력농단의 선봉장이 되고 있습니다. 7월 31일 KBS 박문진 이사 선임 정확히 몇 시간 걸렸습니까? 2시간도 채 안 걸렸습니다. 83명의 후보자들을 1분 30초도 보지 않고 선임하는 게 방통위의 법과 원칙입니까? 첫 투표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공통으로 뽑은 박문진 이사의 후보자들 명단은 어떻게 됩니까? 회의록 존재하긴 합니까? 존재합니까? 부존재합니까? 굉장히 공격적이고 좀 불편한 언어를 많이 쓰시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어서. 김태규 증인, 예. 오늘 무슨 날입니까? 8월 15일. 8월 15일이 됐네요.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 예, 아니겠습니까? 광복절입니다. 독립기념관장에 신친일파가 임명된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어떤 의견을 밝히기가. 네, 예. 자격 없으십니다. 그다음에 여당 인사가 이종찬 광복회장이 1극우의 기쁨이라고 얘기를 했더군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다른 분들이 한 말을 평가하고 이럴 위치는 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위치 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차관급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면 민족 정체성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적어도 독립기념관장에 신친일파가 임명되고, 임명된 바로 그날 기자회견을 통하여 친일파 명예회복을 얘기하는 거, 그건 안 된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지금 광복절 기념식에, 어머, 저 5분 넣어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실수. 광복절 기념식에 국회의장이 참석 안 합니다. 지금 바로 보도가 좀 아까 떴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이 광복회장이 1극우의 기쁨이라는 이 말의 파동으로 이준석 의원도 참석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 다른 국회의원이 참석할지, 이런 광복절,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이런 광복절이 됐고, 이 시작은 독립기념관장에 신친일파를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죠?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진숙 위원장도 그렇고 김태규 증인도 그렇고 판사셨잖아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에 신친일파가 임명됩니까? 이 정도는 소신을 가지셔야죠. 제가 검증해 봤습니다. 일본의 역시 침략에 대해서 비판하라면 제가 PPT,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PPT 준비해 주세요. 하겠는데. 그러면 잘 됐어요. 한 가지 근데 물어볼게요. 잠깐 그와 중단하세요. 관련된 중단하세요. 위안부는 반인륜적 만행이죠? 답하세요. 위안부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고 그리고 이건 반인륜적 만행이죠? 전쟁 범죄로 지금 다 문제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네. 인정합니다. 그리고 네, 그 정도로 하시고요. 그와 관련돼서 PPT 다른 띄우세요. 분들의 평가까지 자, 저한테 여기 보십시오. 물으시는 거는 그건 좀 과한 한국 것 갤럽 같습니다. 즐겨보는 뉴스 채널 MBC 1위. 이거 확고부동한 겁니다. 네. 아니, 확고부동한 겁니다. 거꾸로 여기에 지금 이승만 다큐 튼다는 KBS가 21%였으면 뭐 난리 났을 겁니다. 보수 언론 등이. MBC가 21%. 이건 그냥 여론조사상 팩트입니다. 부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국 갤럽 즐겨보는 뉴스. 아까 진보라고 얘기했다가 살짝 중도를 끼워 넣으시던데, 중도에서도 MBC가 압도적 1위입니다. KBS 11밖에 안 돼요. SBS 7밖에 안 돼요. MBC가 21 압도적 1위입니다. 그러니까 정파적이다, 진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늘 중도를 가장 중요한 수치로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문제 된다는 로이터 디지털 뉴스 리포트, 이것도 MBC가 1위 맞습니다. 나머지는 서브적으로 붙인 거예요. 그리고 세워주시고요. 이호찬 증인 나오세요.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다 팩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기자들이 뽑은 가장 신뢰받는 선호 채널도 MBC가 1위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다 수치로 팩트예요. 근데 이거 부정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뭐 하세요? 저 얘기하잖아요. 아니, 제가 반박하는 이 내용을 이거 세우세요. 지금 왜 이러십니까? 또 하세요. 또 하세요. 왜 제 시간에 끼어듭니까? 그거 안 하자고 우리가 계속했던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보시고 싶은 것만 보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계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의 KBS가 공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지금의 MBC가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국민적 상식과 너무 떨어진 생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계적 중립 얘기하는데 독립기념관장에 신친일파가 임명됐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언론이면 이걸 그냥 중립으로 보도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비판하는 게 맞습니까? 국민적 상식에 근거해서 비판하는 것이 공정한 언론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종찬 광복회장이 용산에 밀정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강하게 반발하면서 신친일파를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용산에서 광복회의 반발은 독립운동 후손이 독립기념관장이 됐던 관례가 깨진 데 대한 반발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산의 논평이 맞습니까? 이거 비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게 정론입니다. 저널리즘이란.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재 최고 권력이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민주당입니까? 대통령이죠. 네, 그래서 언론의 본연 기능은 팩트에 기초한 권력 비판. 제1권력, 대통령 권력, 제2권력, 경제 권력, 제3권력, 국회 권력, 그리고 나머지 사회적 모든 권력에 대하여 대항하면서 정론 기능을 지키는 게 저널리즘의 기본 정신이죠. 저희도 계속해서 그런 걸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